안녕하세요. 스페셜장입니다. 오늘은 중산간의 작은 마을에 와서 지금 요거 GR3 리코 GR3 HDF 모델 가지고 마을 산책을 하면서 사진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왔었는데 마을이 너무 예뻤어 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와봤습니다. 지금 요 GR 저는 요거 모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P 모드에 놓고 찍습니다. 뭐 조리개 우선 모드, 뭐 셔터 우선 모드, 매뉴얼 모드 있는데 그냥 GR만의 매력은 꺼내서 이렇게 꺼내서 바로 이렇게 바로 꺼내고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찍는 것에 정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 모드로 놓고서 찍습니다. 구도는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알아서 카메라가 해달라 뭐 이런 거죠. 지금 GR의 매력이 있죠. GR 매력이 뭐 이런 원색 표현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원색 표현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원색이 좀 있는 이런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HDF만의 특징, 빛망울이 굉장히 예쁘게 표현됩니다. 붉은색의 놀이기구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그림자의 대비가 꽤 재미있네요. 귀여운 핑크색 자전거 한 대가 운동장에 세워져 있어서 한 장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찍은 사진을 윌리엄 이글스턴의 사진집에서 봤던 것 같아서 따라서 해봅니다. GR3 HDF는 일반 GR3 모델에 HDF 기능이 추가된 것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HDF는 하이라이트 디퓨전 필터인데 버튼 하나로 디퓨전 필터의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디퓨전 필터의 본래 목적은 빛의 경계면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에 있는데 부가적인 효과로 이미지가 부드러워져서 감성적으로 보입니다. 감성을 위해 빈티지 장비를 사용하는 것과 디퓨전 필터를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빈티지 장비에서 보여지는 감성은 광학적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수차들이 있지만 과거부터 다양한 이미지에 사용되었으니 향수감을 주는 것이죠. 디퓨전 필터는 광학적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고 빛을 산란시켜서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부드러워진 빛은 감성적이고 광원은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때문에 영상, 특히 영화에서는 다양한 종류와 농도의 디퓨전 필터를 사용하여 화면에 감정을 불어넣습니다. 디퓨전 필터의 농도는 16분의 1, 8분의 1, 4분의 1, 2분의 1, 1, 2 이렇게 숫자가 커질수록 농도가 진해지는데 GR3 HDF에 장착된 디퓨전 필터는 대략 2분의 1과 1 사이쯤의 농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필터를 카메라 내부에 내장하고 있는 구조상 농도를 다양하게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GR3란 스틸 사진에 특화된 카메라에 어느 정도의 농도가 좋을 것인가 고민하고 넣어졌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마을이 너무 예쁘죠? 담장에 난 식물들도 찍습니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빛이라던가 나뭇잎에 반사되는 빛이 HDF 기능 덕분에 은은하게 퍼져서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마을 한쪽에는 작은 연못과 정자도 있더라고요. 빛과 그림자가 대비되게 찍어봅니다. 유독 이런 명부와 안부의 경계 표현이 대비되게 찍는 것이 GR3의 묘미입니다. 그리고 HDF 필터를 이용해서 부드러움을 활용해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웨스 앤더슨 감독처럼 설계되고 광박관념을 가진 것처럼 맞추는 것은 아닌데 어쩐지 그게 안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날 사진을 찍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큰 화면으로 사진을 보고 만져보면서 알아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GR3가 작다 보니 저는 학교에서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풍경이나 아이들의 모습을 찍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카메라가 너무 귀엽다고 이거 요새 핫한 카메라라면서 가지고 싶었다고 자기들도 찍어보겠다고 뺏어서 자기들끼리 가지고 놀고 그랬었습니다. 그건 괜찮았는데 문제는 지금 보니 렌즈 앞에 커다란 지문이 떡하고 찍혀있네요. 본래 HDF의 성능과 다르게 빛이 퍼지는 구간이라든가 화질이 열화되는 곳이 보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GR3는 18.3mm의 화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35mm 풀프레임으로 화각을 환산했을 때 약 28mm로 이거는 GR 시리즈의 전통의 화각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에게 휴대폰 카메라로 익숙해져서 식상하게 느껴지는 화각이기도 하죠. 게다가 흔히 관광 렌즈는 풍경에 특화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막상 하늘이나 바다와 같은 단조로운 디자인이 너무 많이 담겨 오히려 풍경에서 사용하기 까다로운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그럴 때는 조금 더 피사체로 가까이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GR3의 왜곡 억제력과 함께 광각 특유의 과장된 투시는 이미지가 독특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한 발자국만 앞으로 다가서서 기존의 착한 앵글에서 벗어나는 순간 GR3는 본연의 모습을 발휘하기 시작하니 그 점을 명심해주세요. 결국 그 점이 GR3에 적응을 하느냐 아니면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중산간 마을에서 내려와서 바닷가의 한 작은 마을로 가봤습니다. 지대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대체로 나무와 풀들로 초록색이 가득한 풍경이었다면 바닷가 마을은 그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제가 간 작은 포구 마을은 관광지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온전히 그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었습니다. 소금과 바람에 부식되고 풍화되어 바른 색감과 낮고 투박하게 지어진 건축물들은 어쩐지 화려하게 지어진 건축물들에 비해서 소박하지만 그럼에도 특유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있던 중산간 마을과 지금의 이 바닷가 마을은 거리로 따지고 보면 10km 남짓입니다. 10km란 거리가 짧은 것은 아니지만 교통량이 많지 않아 차로 이동을 하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마을의 모습 변화가 참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바다와 마주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과 달리 염분을 머금는 바람을 항상 마주해야 한다는 고단함을 의미하는데 곳곳의 독특한 색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생긴 노하우가 더해진 것이겠죠? 지금 저는 로우로 찍은 후에 약간이라도 필름처럼 보일 수 있도록 색상값을 조금만 만져서 보정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서 그레인도 집어넣지 않았고요. 그 외에는 커브값도 거의 만지지 않은 사진이 대부분이고 수평 수직을 조금씩 수정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보정의 끝이었습니다. GR3 자체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포지티브 필름 모드의 경우는 컨트라스트가 강렬해서 누가 봐도 GR로 찍은 사진은 이건 GR로 찍었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컨트라스트는 아주 살짝 낮추고 색상을 살짝 부스팅하는 형태로 만져봤습니다. 결과물은 비슷하게 보이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참 다양한 색이 모여있는 동네인지라 그걸 하나씩 찍으면서 산책을 하는 것이 꽤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책을 하면서 부담 없이 한 손에 달랑거리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카메라란 점이 GR3가 가진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사실 평소에는 산책을 그렇게 썩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GR3를 들고 다니면서 주변을 살피고 그거 가볍게 하나씩 남기는 것이 꽤 재미가 있어서 어쩐지 일상을 관찰한다는 것에 의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걸 큰 카메라와 큰 렌즈를 가지고 못할 것은 없겠지만 카메라를 주머니에 넣고 그게 부담으로 느껴지느냐 아니냐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